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만나면은 두 개씩 예. 녹음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즘에 고 작가님이 저도 그렇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되게 힘들어하세요. 예, 좀 피곤하긴 하네. 피곤해서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자, 화이팅 하나, 화이팅 둘, 셋, 화이팅 자 화이팅 한번 기운 하고 내고 합시다. 기운 내고 해야 돼서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얘 뭐야 그렇게.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예. 저희는 그 방송협회 규정도 전혀 준수하지 않고 그렇죠. 뭔지도 몰라? 은어 속어도 많이 쏘고 네. 왜냐면 그냥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옆집 형이 얘기해 주는 거 옆집 오빠가 약간 희한한 오빠인데 희한한 형인데 이런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친형은 아닌데 옆집 형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상한 형들.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좋은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들한테 후기들이 제가 왜냐면은 강연, 출판, 인생 공부, 뭐 팟캐스트 저희 요즘에 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소통 창구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 소통 채널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더 답변도 추가해드리고 예를 들어 지난 시즌에 이렇게 지영양처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지금 표면으로 드러내준 친구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인류애가 넘치는 친구예요. 제가 볼 때 뭐 상 받아야 돼요. 노벨 평화상 같으니까 한국 노벨 평화상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지영양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30, 40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말해주고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고쳐나가고 있어요. 너무 미래가 기대가 되는 친구죠. 응?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강연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네. 이제 그 강연 후기를 보내준 거예요. 강연 후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연 후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안녕하세요, 신용준 박사님. 저는 빵빵대학교 명문대예요. 딱 이름만 대면 아는 최고 명문대예요. 빵빵대학교? 빵빵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통신을 공부하고 있는 SS입니다. 더블 S입니다. 오늘은 실명 조심하시고. 더블 S입니다. 조심해야지. 이거 실명만 했다가 자꾸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제가 요즘에 늙어서 그래 이제. 그래서 박사님의 강연을 그 대학원 강연이랑 일반 강연을 다 들었어요. 듣고 감사의 말씀과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소극적인 성격의 저희지만 용기 내어 이메일 보냅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한번 깨는 거니까. 게 똑같은 얘기. 깨는 게 한번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빵빵대학교 박사과정 친구예요. 정말 호되게 혼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 작가님도 혼내는데 뭐 이 친구 안 혼내겠어요? 고 작가님 학교 선배인데도 혼내는데? 얼마나 혼내는데 진짜. 네? 그러나 저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 코스프레만 하며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던 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 헬조선 이유 중에 하나가 노력 코스프레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노력 뭐 비아냥거리면서 노력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 노력하면 웬만하면 결국에는 다는 아니지만 성공은 보장 못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왜냐면은 모든 친구가 저한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너무 잘 묘사를 해줬어요. 그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데 사실 페이스북에서 누군가 좋아요를 누른 박사님의 글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 사람 되게 직설적이네. 짜증나게 반박할 수 없게 쓰네. 짜증나긴 제가 넣은 거예요. 반박할 수 없게 쓰네. 글 쓰네. 막 이렇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좀 제가 세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중 답답한 나날이 연속되는 가운데 논문 쓰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박사님들의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노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노력하니까 알아주겠지. 내가 노력하니까 나중에 엄밀히 말하면 제 20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학점이 4점인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알아주겠지. 나는 잘했어. 실력을 쌓은 게 아니라 허상을 쌓은 거죠.
오히려 더 그게 이제 나중에 역효과가 돼서 제가 지난 시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가서 박사 자격시험 통과하려 뇌가 찢어질 뻔했다. 특히 박사님이 하루에 한 편 논문을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과 내 분야의 논문이 어떻게 출간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대충 보면 우리나라 잘하는 친구 요즘에 많아요. 근데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솔직히 저는 고졸이니까 중퇴니까 이쪽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신 박사님들은 좀 놀랬던 게 나도 하고 있는 건 안 하고 계시구나. 박사 준비하시면서. 맞아요. 저도 지금 논문하고 같이 논문 속에 살고 있는데 저 작가인데 박사 준비하신 분들 그렇지 않구나. 좀 놀랬어요. 대부분이에요. 정말 놀랬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리면 제가 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제가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만약에 가서 누구 이렇게 머리 하나 쥐어박으면은 고소 들어올 거 아니야, 폭행죄로. 근데 유재석이 머리 박았다고 쥐어박았다고. 재석이 형인데 머리 쥐어박아졌네. 머쓱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예?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좀 극가장해서 누가 너 이놈의 자식 열심히 엉덩이 찰싹 때렸다고 쳐봐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은 막 성추행 뭐 고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식이 열심히 해야지 임마 그러고 하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는 꿈이 그거라니까요. 나는 멘토 이딴 거 싫고 청년들의 뽀로로 뽀통령이 되고 싶다니까요 나는. 예? 그래서 진짜 다 왜냐면은 이 친구 이제 보면 알게 돼요.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선보러 나가는데 소개팅 나가는데 지금 여기 그 점심에 짜장면을 먹은 게 있어서 여기 눈 밑에 짜장면 튄 게 있는데 그걸 거울을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짜장면 묻힌 걸 달고 소개팅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내 거울을 안 보니까 내가 지금 얼굴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거울 한 번만 봤으면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짜장면 묻히고 나갔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가 이렇게 절대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인생의 관점에서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제 3자만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 밖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계속 읽어드리면 사실은 학부는 빵빵빵 대학교에서 중위권 대학이에요. 졸업하고 타이틀을 따기 위해 그 명문대 빵빵 대학으로 진학을 한 거예요. 학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빵빵빵 중위권 대학이에요. 서울에 있는. 석사 시절은 정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공부를 안 했고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에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입학, 현재 4학기 등록 중입니다. 어찌 보면 살면서 제대로 노력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삶의 중간중간 나름 노력의 흔적을 가끔 보이긴 하지만 그 노력의 수준이 너무 미비하여 그때 상황들을 겨우 모면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99%의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요. 좀 그나마 잘한다고 여기는 친구들이 대기업 가고 그런 친구들이 이 친구가 너무 말을 잘해줬어요. 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노력을 해놓고 대기업 뭐 갔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제 누누이 말했잖아요. 제 삼성에 있을 때 이지훈이라고 내가 진짜 훌륭한 애가 있어요. 걔가 원래는 걔가 롤도 제일 잘해 우리 부서에서 압도적으로. 근데 걔가 되게 똑똑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너는 지훈이 일로 와봐. 너는 이해도가 높은데 내가 너의 과거에 대해 좀 알고 싶다니까. 자기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만나기 전에는 책밖에 읽어보진 않았대요. 문학소년이었대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도가 너무 솔직히 높아요. 걔는. 그래서 업무를 주면은 다 잘해요. 걔는 그래서 업무로서 회사가 힘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4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실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회사 생활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결국에는 회사 생활 힘든 건 사람이 힘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내 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진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심리 이런 게 재밌어지는 게 인지 심리나 막 진짜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는 게 결국 사람에 대한 공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인문학을 공부해서 내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근데 당장 요즘에는 내면이 아니라 신호를 직접 분석해서 하니까 더 직접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세상이 좀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다시 돌아가면은 이 친구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너무 잘 말했어요. 진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때까지 삶의 중간중간 나름 노력의 흔적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하지만 노력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 노력의 수준이 너무 미비하여 그때 상황들을 겨우 모면하는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난 진짜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글로 제 과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박사님 강연을 듣기까지는 저런 생각조차 안 하고 나보다 못한 이들과 나를 비교하여 인생 좀먹는 거죠 진짜. 그래 나도 나름 노력하며 산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보겠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문장을 수정해 주고 싶어요. 작가이기 때문에 나름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다시 말해 나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미로 누군가에게 고백해서라도 솔직해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제 한상과 자의적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한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 크게 될 거예요. 보세요. 강연을 듣고 약 3주 동안 실제적인 노력을 실천하기에 2가지를 수행했습니다. 독서. 사실 저는 책 읽기를 싫어하기보다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독가는 아닙니다. 1년에 5, 6권, 5권, 6권을 겨우 읽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싶을 때는 공부도 안 하고 책을 읽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몇 달 동안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밑줄까지 쳐서 보냈어요. 뭐 밑줄이에요?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 매일 연구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강조해요. 규칙적으로 뒤로 뺐어요. 사실 예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책을 읽곤 했었지만 너무 불규칙했었습니다. 책 읽다가도 폰게임을 하고 피곤하다고 잠이 들 99%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나 박사님의 저서 졸업 선물에서 출퇴근 버스에서 최대한 책을 읽어 1년 동안 20권 이상의 책을 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이동하는 길에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좋네. 국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력이. 네? 네? 그리고 3주 동안 따져보니 하루에 평균 100쪽 정도를 읽는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독서 방법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 이전까지 제독을 즐겼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내가 기억력이 달려서 제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생각 없는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씹고 즐기고 삼켜야 하는데 저는 계속 혀로 핥기만 했었습니다. 이 친구 표현 되게 좋아요. 요즘은 박사님의 추천도서 고영성 작가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2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책을 읽고 꾸준히 노력해서 교양을 풍부하게 쌓고자 합니다. 논문 공부. 2번째 논문 공부입니다. 박사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편 정도 논문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3주 동안. 제 연구 분야 관련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들을 찾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논문에 연결된 레퍼런스 논문들을 찾아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 3주 동안 6편의 논문을 읽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핑계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 과제 관련 잡일들을 하면서 하루에 논문 한 편 공부하기가 사실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논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진도가 못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제 가로하고 그 땀 표시 있고 힘들어요 박사님.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엄청 드네요. 유리 멘탈이라서요. 그래도 그 점, 레, 점, 도, 느낌표. 그래도 하루에 한 편이든 3일에 한 편이든 노력의 누적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또 밑줄. 그리고 노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는 2주간 동안은 무조건 논문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 작가님 얘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옛날 고 작가님 새벽에 책 낸다는 걸 알고서. 다 안 끝났나요? 일단 하세요. 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박사학위까지 맞았으니까 좀 돌아보면 잘 아실 텐데. 받는 중이니까. 그래도 석사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돌이켜 보면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철학과 출신. 정확하게 철학과를 전공 못했어요. 철학과 다녀봤던. 다녀봤던.
근데 제가 경제책을 쓰고 경영책을 쓰고 이번 독서책 썼잖아요. 네. 뭘 엄청 뭐 알아서 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경제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서 알게 됐던 거였거든요. 시작할 때는 다 모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 점, 레, 점, 도, 느낌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거를 그래도라고 얘기하고 하면은 박사님 얘기했던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고 임계점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게 보이나? 이제 아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차일 때까지는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지만 넘칠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고 작가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딱 그런 게 있어요. 제 기분이 요즘에 어떠냐면은 제가 고 작가님한테 갑자기 귓속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사석이니까 형, 영성이 형, 제가 진짜 좋은 거 구했어요. 뭔데? 이게 10년 걸리는 건데 이 씨앗인데 이 씨앗을 심으면은 한 10개 형 들 건데 씨앗을 심으면은 이 나무에서 금이 열려요. 다이아몬드도 열리고. 제가 형한테 딱 그걸 드렸어요. 고 작가님한테 그 씨앗을 10개 드렸어요. 그리고 심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진짜 나오는 그 금이랑 다이아몬드 거기서. 아우, 좋죠. 제가 지금 딱 요즘에 그런 느낌이에요. 이 씨앗들이 이 금이랑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씨앗들이 지금 무럭무럭 10년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좀 10년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진짜. 나는 레도 거기서 좀 감동받았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또 책이 또 책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처음엔 누구나 걷지도 못했다. 처음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30살 전까지는 포기했어요. 근데 30살 이후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딱 그 차이거든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제 새로운 분야를 할 때는 처음은 다 힘들어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전에는 포기했고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전에는 내가 중퇴였지만 지금은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극명하게. 그래서 그래도 딱 그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이분은 이제 해내시겠구나. 본인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조건 극복해 나가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이제 졸려도 8시간까지 2시간 동안은 무조건 논문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려서 집중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아침에 못 일어난 날도 있지만 최대한 계속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빼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 목표는 2년 전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같은 대단한 인물은 되지는 못하더라도 애플이나 스페이스 X와 같은 집단에 속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펼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세이브 더 헬조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매우 추상적인 목표이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알려주신 신용진 박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 스스로 노력에 달려있겠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죽공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긴 메일 글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상담 메일을 받고 고민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길 바라며 그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바로 해줘 이런 거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30개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1순위예요. 1순위. 이거는 즉석으로 바로 해줘요. 왜냐면은 딱 이메일을 펼쳐보는 순간 그 밑줄 쳐놓고 그래 그 점 레점으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볼드로 다 강조 질문 다 돼 있고 당연히 이 친구 먼저 해주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성스럽게 해줬고 이제 며칠 있다 또 답장이 와요. 안녕하세요 신용준 박사님. 일주일 전에 메일 드렸던 WS입니다. 우선 지난번 답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이때는 바로는 안 해줬구나. 성의껏 답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이 친구 이거 그 성공 사례로 좀 공유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학교나 말씀하신 대로 고유명사 부분만 잘 가시면 다른 분들이 공유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럽기만 합니다. 성공담도 아니고 부끄러운 자기 반성의 글일 뿐이어서 그래도 좀 더 스스로 대담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사님 답장 속의 조언을 바탕으로
그 뒤 일주일 동안의 노력의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또다시 메일을 드립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적고 나면은 다 이 친구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레벨이 바뀌어요. 1. 논문 공부. 하루에 한 편씩 주말 일정을 고려하여 6편 공부. 수행 결과 3편의 논문 공부. 3편 뭐 100% 이해한 거는 아님. 월요일, 화요일 새벽부터 저녁까지는 거의 논문 공부 위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목요일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 내에 기업까지는 미룰 수 없어서 뭐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금요일은 반반. 지난번에 박사님이 논문의 그 초록 앱스트랙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논문들 한 편에 불과하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한 뒤 요약을 하고 그것을 논문 앱스트랙과 비교해봤는데 거의 일치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보았습니다. 이거 완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 초록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맨날 강연에서 생각의 탄생이 잘 나오잖아요. 추상이잖아요. 추상. 그렇죠. 추상이라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초록도 아주 본질만 아주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는 건데 자기가 요약했는데 그 본질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반격의 서막이 아니라 이제 반격 서막에서 전쟁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왜냐면 고 작가님 제 책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개독, 남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독은 관심을 갖고 한 개를 파는 거, 남독은 내 주제가 아닌 거를 무작위라고 읽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하고 중간 정도 깊이의 지식을 계속 쌓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관련 논문을 필독해서 아주 깊은 수준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혀. 공부하면서 논문의 난이도에 따라 제가 얻게 되는 지식의 양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노력이 쌓일수록 논문에서 얻게 되는 지식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믿고 노력의 복리 효과를 믿고 계속 노력해보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 가로 해놓고 가로 하지만 말은 이렇게도 아직 매일 좌절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논문이 이해가 안 돼서 눈물 뚝뚝.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 제가 솔직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 해보고 뭐 한 이틀 해보고 저한테 저 안 바뀌었어요 보내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는 어떻게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좀 진짜 최소한 한 달은 해봐야 돼. 한 달은. 그 습관이 바뀌려면 66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나사에서 그 우주 유형 그 실험해갖고 그 180도 돌아갈 안경을 씌워놨는데 그 상이 돌아가는데도 30일이 걸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30일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뭐가 바뀐다는데 그렇죠. 1초도 안 빼고 했을 때, 1초도 안 빼고 했을 때. 그러니까 66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실험 저 실험 맞아도 66일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두 달이.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재발 방지까지 막아서 하려면은 2달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2달이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3편의 논문 중 2편은 제 연구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다른 분야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만요. 근데 이 친구 또 마음에 들고 고작님 또 칭찬해 줄 거예요. 연구실원 한 명과 약속을 해서 서로의 연구 분야 논문을 하나씩 소개시켜주고 각자 공부해서 토요일 오전에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 나오죠. 환경을 완전 환경 조성을 그렇죠. 최고대로 한 거예요. 100%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뒤처진 시간만큼 요령을 부려서 서로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려는 목적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렇죠. 이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요. 예. 예. 결과적으로 혼자서 하면 10시간이 걸려서 공부를 약 3시간 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이제 구체적인 매우 건설적이에요 예, 진짜. 예. 이제 이 친구 구체적인 연구에 관한 걸 좀 언급했는데 이건 좀 제가 생략을 하고 이거는 이제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3번째 독서 또 좋은 얘기 나옵니다. 긴장하세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로하고 3독제. 예. 고 작가님 직접 팬 중에 이런 친구들 없죠? 솔직히 말하세요. 3독 없죠? 3독 막 6독 했다는 친구들 그렇지? 지금 필사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래? 네, 알았어. 그냥 놀려본 거야. 우리는 다 미니멈 3독씩 하니까 5독, 6독 하니까. 그러니까. 네? 다 어차피 고 작가님 이제 독자고 팬이에요. 졸업 선물 3독제 완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완료. 졸업 선물 아직 조금 덜 읽었음. 지난번 말씀대로 저는 지하철 이동 시간에 독서를 합니다. 점점 습관으로 더 자리 잡아가는 듯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나랑 비슷하네. 나도 처음에 여자 신경 썼지만 그 다음부터 점점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졸업 선물을 카페에서. 2독을 한 후 시간을 간격을 주고 3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3독한 것인데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니 머릿속에 남는 것도 이전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훨씬 많고 물결이 2개나 있어요. 중요해요 이거. 이 친구 되게 난 너무 좋네 이 친구. 이 친구도 상 한번 줘야겠다. 독서법을 활용하여 졸업 선물 읽으니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미 2번 읽었던 책이라 금방 읽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느끼면서 읽게 되니 천천히 읽게 됩니다. 원래 개인적으로는 자기개발 신앙 관련 책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책들만 읽어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전혀 새로운 책들 읽어버려 남독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주말에는 처갓집, 이제 결혼한 친구였어요. 처갓집에서 가족 모임과 밀린 집안일 등등등의 공부에 스스로 만족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말에도 연구실에 출근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으나 가족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인생의 넘버원은 가족. 우리 신박함대로 저도 그렇고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아기까지 돌보시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는 신 박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아기 생기면 우리 또 고작가님 선배님이 2명이시네요. 지금 시간 많구만. 시간이 넘쳐 흐르네. 그러니까 지금 빡싹 해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선배로서 자, 애 하나지 둘 남아. 얼마나 진짜 애 둘 나면 미쳐버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다시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자꾸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제대로 써서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써시는 분들은 8만 대장경으로 보내셔도 제가 상관이 없어요. 네? 진짜 아니 내가 나한테 상관 내가 그러니까 나 진짜 야 진짜 와 진짜 예상 못했다. 8만 대장경. 아니 맨날 이렇게 난 너무 이뻐갖고 이런 친구들이 난 이 친구 너무 좋아.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8만 대장경 만들기가 힘들어. 박사님께 메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아니에요. 제가 다시 그렇죠. 얘기했지만 박사님도 박사님을 엄청 바쁘실 텐데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쁘는 게 좋아요. 왠지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죠. 박사님 강연 내용도 또 다시 떠오르고 리마인드 그다음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이게 리추얼 의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주 좋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신 와중에도 재미없는 진짜 제일 재밌었어 내가 읽어본 중에. 긴 글을 보내빈다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박사님의 노력을 담고 싶어서 박사님으로부터 하나라도 공부의 팁, 인생의 팁을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자. 이거 얼굴 신박사 얼굴 봐야 되는데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 짱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환절기 감정 조심하고 항상 가정에 평안 있으시길 바랍니다. WS 올림. 나는 이 WS 친구 사랑하고 진짜 갑자기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느끼는 건데 솔직히 저 좀 열심히 더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갖고 연말에 시상을 해야겠어요. 그래 좋죠. 베스트 성장상 이런 거 해서 좋네. 그러니까 진짜 베스트 성장상, 아차상, 노력상 이런 거 해갖고 진짜 아니야. 대상은 책 20권 보내주고. 좋네. 왜냐면 더상장상 이러가 더 상장해갖고 더 성장하기상 그래서 20권씩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 10명 정도 뽑아갖고 그래서 오너스 클럽 1기 해갖고 진짜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 10친구 모아갖고 또 그 친구도 나로 네트워크도 만들어주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사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또 이 친구 다 이타적인 마음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기버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이면 또 서로 시너지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그 지난 시즌에 그 성민군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솔직히 진짜 돈 열심히 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미 방송이 지나갔겠네요. 지금 또 그 AS 모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료 모임 같은 거. 자꾸 그거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지금 장소도 이제 12명 한 기대에 있어서 더 큰 데를 AS 모임은 좀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일일이 소통을 거의 다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50명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 명씩 한마디라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20명까지는 그래도 늘려갖고 조그마한 카페를 통째로 하나 빌려서 하려는데 제 눈에 말하지만 그런 거 하려면은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저는 칭얼칭얼하기 싫다는 거예요. 헬조선이나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가족한테 되게 미안하다니까요. 내 자식 그거 하나 더 먹일 수 있는 건데 우리 와이프 삼겹살이라도 한 번 더 먹일 수 있는 건데 남한테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난 우리 와이프한테 그거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거를 지지해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것도 다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
뒤지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적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이게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고 작가님 컨텐츠 중에 진짜 좋아하는 걸 제가 다시 포스팅 해드린 게 있는데 그 적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세상에서 간단한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진짜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JP 모건 미국에서 뭐 이건희 같은 사람이었죠. JP 모건 한테 옛날에 JP 금융회사 JP 모건을 만든 모건한테 한 신사가 찾아왔대요. 네. 그래서 다짜고짜 편지 봉투 하나 내놓으면서 JP 모건 선생님, 이 봉투 안에는 대박 성공 방정식을 적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당신께 25,000달러를 기꺼이 받고 팔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 2,500만 원이면은 엄청나죠. 지금 뭐. 돈으로 따지면 20억 될 거예요. 맞아요. 차값으로 따지면 되니까 그렇죠. 네. 10억은 넘을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누가 와갖고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10억 주면은 내가 여기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모건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 제가 모건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좀 정주영 같은데 뭐 안 해본 게 없고 하여튼 미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 경제인으로 맞아요. 그 기업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뭐 JP 모건이 그 FRB 미국 네. 그 중앙은행 있기 전에 미국 네. 망하는 거 네. 막았던 인물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경제로 미국의 모든 전쟁사 역사 모든 걸 다 역혀 있는 사람이 군수로 그렇죠. 다 역해서 JP 모건이거든요. 네. 최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음. 솔직히 JP 모건 감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누가 이건희한테 가서 진짜 이건희한테 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이재용한테 가서 나 지금 여기 10억짜리 성공 방정식 있는데 이거 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그 우리나라 미국 이건희 JP 모건이 저는 봉투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 하지만 먼저 그 내용을 본 뒤에 내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사겠소. 이거 대단한 거 이 사람.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는 모건의 말에 동의하여 편지 봉투를 이제 모건한테 건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공 방정식이 써 있었죠. 모건이 쓱 보더니 25,000달러 수표 딱 써서 보내준 거예요. 산 거예요. 10억 주고 산 그렇죠. 거예요. 딱 보자마자 산 거예요, 산 거. 근데 종이에 그 뭐라고 적혀 있었냐?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라. 그리고 목록대로 실천하라. 근데 제가 솔직히 왜냐하면 더 단순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적기만이라도 진짜 해보세요. 그렇죠. 왜냐면 적으면 실천할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확 올라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JP 뭐 이건희 부자인데 10억 껌값인데 나도 그걸 하겠다고. 근데 이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이제 성공적인 삶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리 적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게 요즘 사례로 가보는 거예요. 고 작가님이 이제 다 찾으신 건데 요즘 사례로 가보면은 1992년에 영국의 심리학자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분주한 정형외과 병원 두 곳을 찾아가 실험에 참가할 60명의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실험의 환자들은 평균 연령은 68세였고 모두 최근에 고관절, 무릎관절 교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재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무릎 고관절 수술 받았으니까 그게 걷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재활 훈련이 다예요, 다. 네. 제가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저도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백날 수술하면은 그때 잠깐뿐이고 재활 훈련 안 하면 재발에 진짜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환자의 대다수가 나이가 많고 가난한 편이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은 교체 수술의 회복 과정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약간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재활 용도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재활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실험에 참가한 환자 모두에게 수술 후 반드시 거쳐야 할 재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 중에 절반의 그러니까 60명 중에 30명에게는 책자 뒤에는 열쇠 쪽에 백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내 목록에 백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백지의 역할은 뭐냐?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쪽씩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실천 목록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기를 한 그룹과 안기를 한 그룹에 이제 그 대조군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 뭐 없어. 약물을 더 투입한 것도 아니고 뭐 치료사가 하나 더 붙은 것도 아니고 딱 차이는 하나예요. 빈 쪽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엇을 적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그룹은 2배나 일찍 빨리 걷고 3배나 빨찍 휠체어에서 타고 내렸습니다. 일어나 타고 내려놨습니다. 백지에 실천 목록을 쓴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2배나 일찍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3배나 일찍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 신발을 세탁하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더 빨랐습니다. 실천 목록을 쓴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행동을 할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었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천 목록은 환자들이 통증이 극에 달하여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가장 강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당신의 실천 목록을 매일 적고 계십니까? 귀찮더라도 오늘 하루부터 하루 실천 목록을 적고 그대로 실천해보자. 고관절 환자들은 이 작은 행동 하나로 2배나 일찍 걸을 수 있었고 3배나 일찍 휠체어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실천 목록이 당신의 삶에도 2배, 3배의 효율을 선물하지 않을까? 오늘 당신의 실천 목록에 실천 목록 적기라는 문장이 들어있길 바란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뭐 인지심리학 이런 거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으면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예요. 뇌에 그게 짜형성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그 백지에다가 고영성 쓰면은 제가 딴 사람이 떠오르겠어요? 고영성 작가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뇌를 속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또 그냥 제가 아는 심리 실험을 간략한 걸 되돌리면은 자유투 실험인데 세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자유투를 연습하는 네 집단 자유투를 그냥 연습한 그룹, 반 연습하고 반은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그룹,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그룹, 연습 안 한 그룹. 당연히 연습 안 한 그룹이 자유투 성공률이 꼴찌. 근데 대박인 게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그룹은 똑같이 연습을 안 한 거거든요. 네. 훨씬 높아요 얘네보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반 연습하고 반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그룹은 연습만 한 그룹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속는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뇌를 속이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 키가 뭐냐? 적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는다는 거 여러분 뇌를 엄청 강화시키는 거고 뇌짱을 만드는 헬스 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특히나 그 실천과 관련해서는 이보다 강력한 게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행동 계획이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 당겨주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매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성공 방정식 이 포스팅이 10만 명한테 퍼졌어요. 10만 명. 과연 그럼 거기서 진짜로 몇 명이나 적냐 이거예요. 진짜 100명 적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좀 댓글이나 그런 포스팅 또 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안 가도 돼요. 그냥 하루라도 적으세요. 진짜 왜냐면 좀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보고 끄덕이지만 말고 이거는 여러분 페이스북은 플랫폼이에요. 매트릭스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좋아요 100날 누른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당장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끄고 그 메모장이라도 적어야 돼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펜으로 적는 게 더 강추를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의지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요. 어떤 의지가 강해요? 안 하려는 의지가 끝장나요. 제가 볼 때. 진짜 그렇게 대단한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저 안 하려는 의지가. 네? 나는 그 의지를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서 하려는 의지를 바꾸면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고 작가님 늘 강조하잖아. 뇌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안 하면 안 되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 아까 WS 군이 뭐 적는 거가 뭐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다짐도 적어보고 반성도 적어보고 근데 적어보면은 여러분 진짜 몸짱 되는 거라니까. 아니, 뇌짱 되는 거라니까요. 정신짱. 몸만 짱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짱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WS 군이 그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힘을 아니라는데 나는 더 위대하다. 걔네는 처음부터 착하고 처음부터 잘났었거든요. 나는 근데 만약에 WS 군이 정신 바짝 차려갖고 장가도 간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써낸다. 고영성 작가님 이후 제 새로운 롤모델이에요. 근데 누누이 말하잖아요. 대학교 때 공부 좀 못했다고 그 인생 바꿔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 작가님이 지난 에피소드 때 얘기했잖아요. 30살 때부터 정신 차렸는데도 베스트셀러 2권이나 써봤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고 작가님이 제가 벌써 수만 권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지금 해외에서 판권을 사들이려고 난리예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제 꿈이 뭐예요? 달러를 버는 사람. 달러 안 되면 위안화라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엔화라도 벌어야 되고. 고 작가님 지금 국위선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팔 수 있는 왜 우리만 맨날 왜 더럽고 치사하게 아마존 베스트 1위 우리가 왜 맨날 우리만 읽어야 돼요? 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는 왜 중국이랑 일본 가면 없어야 돼요? 왜? 지식 식민지라서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식민지 일단은 깰려면은 친일파 청산부터 아니라 지식부터 청산해야 돼. 지식부터. 그렇죠. 예? 그래야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내적으로 강해져야 뭐든지 다 청산이 되는 거지. 맨날 감정적으로 쌓아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실력을 해서 우리의 지식을 퍼뜨리는 게 전쟁이거든요. 정보전, 지식전이거든요. 전쟁이죠. 예. 진짜. 근데 우리는 맨날 압사당하고 로열티 다 주고 갑자기 그 일본 작가 제일 잘 나간 사람 하루키. 하루키. 예. 하루키 책은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서 출판사에 자꾸 쓰려면 선인세 5억 줘야 돼요. 팔리지도 않아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깡패예요, 깡패. 예? 맞습니다. 그 출판사한테 돈 벌고 싶어서 그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 외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우리는 그 많은 작가가 지금 컨텐츠를 못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죽어라고 이제 공부법 책이 꽤 그래도 있는데 국내에 맞는 거로 우리 사정으로 그 다음에 좀 진짜 국민 공부법 책 쓰고 싶어서 오늘도 그거 갖고 방송 시작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떠드는 거 공부법 뭐에 써야 되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맞다 막 그냥 왜? 난 전 공학 박사까지 해봤고 그다음에 고 작가님 책을 한 수천 권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끼우친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법이 단순히 뭐 고등학교 뭐 대학 가는 공부법이 아니라 만인의 공부법. 왜? 유일한 이제 생존 방법은 공부밖에 없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스스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도태되는 세상에 지금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 학습할 수 있어야 돼. 혼자 공부할 줄 알아야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죠. 진짜 그래서 앞에 거랑 얘기 엮어갖고 우리 공부법에 엮어갖고 여러분 진짜 오늘 자기 전에 실천 목록으로 무슨 공부할지 좀 적어보세요. 그렇죠. 무슨 책 읽을 건지 적어보고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몇 쪽까지 읽겠다. 그렇지.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행동 계획이 예. 법칙이 있어요. 예. 구체성. 예.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그 행동을 한 확률은 10%, 20%, 30% 높아갑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공부를 얼만큼 읽겠다.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적은 것만으로도 행동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질문 나옵니다. 난 도대체 몇 초 읽을지 감이 안 와요. 그러면 그렇게 적으세요. 나는 오늘 남는 시간마다 책을 읽고 몇 쪽을 읽었는지 체크해 보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내일부터 꾸준히 읽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적으시란 말이에요, 제발. 예. 이게 30살이고 40살이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다 제가 눈이 강조하지 안 하라는 의지 대단하다니까요. 그걸로 지금 남북 통일도 시킬 수 있어요. 그 의지면은 제가 볼 때. 예?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저희가 인생공부 페이지에 컨텐츠도 계속 올리는 거고 팟캐스트도 하고 강연도 하고 왜 바뀌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오늘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저는 이 시상을 해야겠어요. 저는 이 성공짱 시상을 성장짱 이거 해 성짱 이렇게 해갖고 진짜 성장? 아니 성장은 좀 느껴. 어감이 이상하다. 성장짱을 하자. 그러네요. 고 작가님 저 어렸을 때 착한 친구들이 아니어서 못된 사람 귀에는 못된 것만 들린다고. 못된 사람이 갑자기 팟캐스트 19금 다를 뻔했잖아. 저도 들리네요. 못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장짱. 성장짱 그렇게 해갖고 시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고 작가님의 제가 다시 올려드릴 건데 명문이 있어요. 그 핵심 습관 이게 3가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짧은 강연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그 지영양? 지영양이 했던 게 약간 핵심 습관이 나와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이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단순하지 않구나라고 느꼈던 게 2010년도에 KBS에서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도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되게 명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뭐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도 나오지만 뭐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뭐 이론적으로 나오겠죠. 나오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좀 자기 습관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 모아요. 그래서 뭐 한 4명인가 5명 모았어요. 이제
이상 아마 4명 5명 모았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 담배 끊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 쇼핑인가 뭐 그거 있었고. 근데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한 분이 계셨어요. 대학생이에요. 예. 여대생이야. 예. 여대생인데 뭘 바꾸고 싶습니까? 했더니 자기 방이 너무 지저분하대요. 예. 그래서 화면이 이제 그 분의 방으로 들어가요. 깜놀하겠죠, 그렇죠? 저도 저희 누나 방을 봐서 알아요. 예. 저도 좀 더러운 편인데 네. 이거는 뭐 일단은 일단은 침대랑 책상이 기능이 안 돼. 기능이 사라졌어요. 아니 침대에 오만 잡다한 너무 많고 폐적장. 그렇지. 그러면 옷부터 오만 망가지가 다 있고 책상 위엔 의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 아리따운 여대생의 방이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야 진짜 저거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제 습관하는 전문적인 전문가 있잖아요. 예. 전문가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당연히 이제 방해를 하겠죠. 예. 했는데 놀랍게도 예.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대부분 성공을 해요. 담배는 성공하는 약간 실패하는데 예. 이 여대생이 이제 성공을 해요. 봤더니 집안이 엄청 깨끗해진 거야. 예. 그리고 이제는 이게 너무나 새롭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습관을 잘 들여서 바꿨네? 라고 생각했는데 바꾼 다음에 그 여대생한테 인터뷰를 해요. 예. 그 잘못된 습관 바뀐 예. 거에 대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면 모두 실패하곤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는 목표를 세우면 행동의 변화를 주어 이룰 수 있겠다. 예. 스스로 많이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만 생긴 게 아니라 이 여대생은 그거 하나로 자기의 삶을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죠. 예. 삶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딱 지영양이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거나 좋은 습관을 들였는데 연쇄 효과를 내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습관들이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을 성취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그 마음 그 하나라도 연쇄 방향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연쇄 방향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 습관이거든요. 핵심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볼링의 킹핀. 맨 앞에 있는 그렇죠. 그게 킹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이크 하려면 1번 대신 1번핀 맞추면 대부분 연쇄적으로 스트라이크나 뭐 9개, 10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핵심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님 그로 유명한 저자죠. 찰스 두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막 연구자들이 여러 연구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핵심 습관이 뭐가 있냐? 그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리정돈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정리정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원래 그 공부에 적합한 머리가 아니에요. 저는 도전으로 다 극복한 거거든요. 저는 겨우 뭐 한 번도 뭘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뭘 잘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의지도 생각보다 옛날에 안 강했어요. 나약하고. 그러면서도 성적은 근데 항상 상위권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제 고 작가님 이거 성취 습관 자꾸 복습하다 보니까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신 말이 핵심 있어요. 습관. 예. 우리 아들은 참 신기한 게 어렸을 때부터 가끔 날 잡고 책상에 서랍을 다 꺼내요. 싹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요즘 조립식이라 프라모델 조립식이라 그러죠. 그럼 싹 다 뒤집어 엎고 조립식도 다시 다 재정렬로 해놓고 얘는 여기다 위치해놓고 그다음에 그 서랍도 그 주개가루 같은 것도 다 떠놓고 왜냐면 뭐 잡다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은 좀 구석에 정확히 붙여놓고 제 희한한 그 버릇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어저께도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 집에도 책이 한 600-700권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읽어야 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600-700권 이렇게 너무 난해하게 퍼져 있으니까 제 책을 다 싹 다 정리하면서 제가 읽어야 될 40권의 책만 한 책장에 싹 다 몰아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좋아요. 이 정리정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산적인 걸 하기 위해서 맞추면 정리정돈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뭐 엄청 깨끗한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다 해주거든요. 제가 안 되면 와이프를 만나면 돼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집필을 할 때는요. 세팅. 제가 필요한 참고할 책과 그런 것들을 제 책상 주변으로 성을 쌓습니다. 완벽한 성을 쌓아서 내 한눈에 슉 들어올 수 있게 정리정돈을 싹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딱 훑어서 바로 참고문 찾을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정리정돈의 한 모습인 거죠.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으로 정리정돈을 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진짜 다 애드립으로 떠오르는 건데 진짜 여러분 청소 제가 그래서 냉큼 맨날 강연하면 청소하라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례 드린 게 제 베스트 프렌즈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3년을 같이 자취를 한 베스트 프렌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남자애들인데도 우리가 둘 다 학교 성적이 되게 4점 몇이고 걔도 3.9로 졸업했거든요. 특이한 게 우리는 진짜 가끔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해도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저는 화장실을 담당을 하거든요. 저는 화장실 왁싱을 해요. 왁싱.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믹싱하는 거 있죠. 그거 해갖고 저는 그 이빨까지 다 닦아요. 거기 그 화장실 타일 이빨까지 하얀 것까지 하얀색 나올 때까지 다 닦아요. 완전 제대로 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저도 항상 제 자신이 궁금했거든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나? 어떻게 노벨 수상장이랑 일을 하고 수상장이랑 노벨 수상자랑 일을 하고 내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퍼즐처럼 이게 커넥팅 다 루킹 백월드 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저의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가 청소를 맘먹고 하면은 좀 뒤지게 빡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쳤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 중에 적지 않은 힘을 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소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리도 좀 제대로 하고. 고 작가님 아까 말씀해주신 게 그 책을 한 권에 몰아보니까 600권에서 40권을 빼놓으니까 뭘 읽어야 될지 우선순위가 정확히 정하는 게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리정돈을 나가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해놨을 때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잘 못하지만 연구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 이거는 파급 효과가 너무 많아요. 뭐 몸과 정신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때문에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만큼 정말 삶의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세계 1% 부자가 뭐 하는 행동 뭐 리더도 하는 행동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항상 내가 염두에 둔 거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정치 드라마거든요. 캐신 스페이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정치 드라마예요. 뭐 정말 인간의 어떤 밑바닥을 다 알 수 있는 드라마인데 정치가들 대통령 나오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정치가들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운동 열심히 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회복 탄력성. 큰 심리적 데미지를 입어도 금방 그걸 극복해요. 저도 배워야겠네요. 요즘 데미지 요즘 많거든요. 이게 4시즌 끝나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더의 모습이고 근데 그 괴로운 게 다 있지만 그걸 금방 극복해요.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동을 다 열심히 연결이 되죠 또. 다 운동해. 그냥 다 운동해. 그 주인공도 하고 주인공 와이프도 운동하고 누구 뭐 상원도 운동하고 누구 나오면 운동해요. 다 운동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대선 후보 누구도 운동하고 차관 뭐 그때 운동하고 다 운동합니다. 상류층이거든요. 상류층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정말로 치열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게임이죠, 솔직히.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비즈니스 끝판왕이죠, 정치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데 운동 꼭 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핵심 습관 중에 두 번째 운동. 운동하면 뭐 아무튼 줄줄줄이 좋아집니다. 행복 지수부터. 근데 제가 또 운동도 제 실 경험을 알려드리면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니까 제가 우리 신체양을 되게 어렵게 가졌어요. 2년 만에 거의. 왜냐면은 제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건강해져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 다니면서 92kg였는데 82kg까지 지방만 정확하게 10kg를 뺐어요. 지방만.
그러니까 그 체지방이 예를 들어 그 지방이 원래 20% 이하야 정상이거든요. 뭐 굳이 그 정상이 뭐 어떤 표준 그러니까 좀 평균적인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몸에 지방률이 22%였는데 제가 14%까지 떨어뜨렸었어요. 거의 이제 10%면 운동 수준 선수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회사에서 엄청나게 크게 회자가 됐었어요. 이게 신책임 대단하다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완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다 바뀌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기도 생겼고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왜냐면은 판교에서 탕정까지 1시간 20분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운동하기 전에는 20분 정도만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은 운동하는 40분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완전 몸이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다음에 먹는 것도 되게 잘 먹었어요. 운동하고 엮인 게 그 거기가 격오지기 때문에 밥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아침에는 샐러드만 먹고 되게 깔끔하게만 먹었어요. 제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애기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중한 신체양을 얻었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진짜 운동만큼 대박인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해야 된다? 고 작가님이랑 저는 반성하고 시간을 내서 우리는 운동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제가 얘기하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핑계죠. 저도 이제 운동 해야 되겠어요. 운동이 있고요. 이제 의외인 게 이제 재테크가 있어요. 특히나 뭐 20대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지만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재무 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대신 뭐 이제 재테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재테크를 돈을 모아야지. 그 순간 이제 반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돈의 점화라거든요. 그 프라임 이펙트인데 돈의 점화가 되면 무의식 중에 이기적인 행동을 해요. 이건 이미 실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돈이 모아야지 아니라 내가 있는 돈을 규모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관점을 해야 되지. 내가 막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 항상 사로잡히면 평소의 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이 나와요. 낭비를 막는 거죠. 낭비를. 그렇죠. 딱 그것입니다. 낭비를 막고 규모 있게 하고 중요한 거는 처음엔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테크를 하실 때 그런 마인드 내가 정말 돈 잘 모아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내가 규모 있게 내가 내 노후도 준비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재테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핵심 습관이 이거밖에 없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걸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핵심 습관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거 또 좋은 얘긴데요. 이거. 저는 핵심 습관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였어요. 왜냐면 그래서 독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총각 때에는 뭐 워낙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핵심이 저녁 때 시간이 났으니까 저녁 때 마음껏 저 책 읽었죠. 근데 결혼하고 애 낳다 보니까 시간 없어요. 끝. 일단 저녁이 없어요. 끝이에요. 끝. 저녁 있는 삶은 없어. 뭐 얄짤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양도 줄어들고 책 읽는 양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퍼포먼스도 줄어들고 뭔가 또 이미 이제 독서가 되는데 의욕도 사그라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애가 자고 있는 우리 와이프 자고 있는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이다. 아침이다. 새벽이다. 해가지고 그때 5시에 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새벽에 딱 일어나자. 그것만 생각하자. 일어나면 이게 또 아침에 새벽에 딱 고요할 때 이걸 일어나면 그 고요한 그 시간이 주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 생기다가 갑자기 고요한 시간이 오면 그것만큼 축복의 시간이 없어요. 고요한 시간에 이제 책을 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핵심 습관이었고 일찍 일어나니까 뭐 당연히 독서도 많이 하게 되고 글 쓰는 것도 좋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만의 핵심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였다. 이렇듯 세 가지 뭐 정리정돈 운동 뭐 재테크 얘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거의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아까 고 작가님이랑 어떤 계획을 막 줄줄줄줄 말한 다음에 자 단순화 시킵시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핵심은 단순한데 청소부터 좀 열심히 하세요. 진짜. 그렇죠. 청소부터 뭐 미니멀리즘 이런 거 말 별로 제가 볼 때 필요 없어요. 그냥 청소 잘하고 안 쓰는 거 그 기부하고 그게 다예요. 무슨 뭐 미니멀리즘 맞습니다. 하는데 그 핵심 습관에서 벌써 다 했던 얘기예요. 자, 우리가 딱 정해줍시다. 청소하시고
운동까지. 네, 운동까지. 운동까지. 그러니까 저는 좀 고 작가님한테 저는 참 고 작가님이 이렇게 그거를 더 자신만 핵심 습관을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고마운데 저는 이게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사무실이 12층에 있었어요. 옛날에 삼성 다닐 때. 6층인데 이 6층인데 저는 6층인 줄 알고 착하고 6층인 줄 알고 걸어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 팹이라는 공장이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한 층이 막 몇십 미터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2층에 해당하는 높이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거를 걸어 올려 다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걸어 항상 그 딱 아침에 진짜 그 망설임이 장난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갈까? 왜냐면 아침에 얼마나 힘들어. 그 계단 그렇죠. 올라갈까? 그 망설임이 있는데 일단은 엘리베이터 하면 내가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좋았어요. 나 진짜 이것도 좀 속물근성인데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계단을 올라다니는 거 알게 됐어요. 다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고 근데 아침에 그 계단을 올라가고 나니까 내 의지가 나를 꺾었다는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지. 그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12층이면 솔직히 낮은 높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막 오늘 좀 정신 좀 더 가다 보면 나만의 그러니까 핵심 습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오늘 정신 더 가다 20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4층, 8층을 내려왔어요. 오히려 왜 내려오는 건 무릎에 좀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20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고 그래서 건강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따로 활용할 수 있겠네. 자기 환경에 맞춰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운동이랑 역견된 건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 버스를 타는 것도 저희가 캠퍼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버스가 캠퍼스를 들려서 이제 결국에는 판교로 돌아오는데 저쪽 캠퍼스까지 걸어가는데 버스로 가면 5분이지만 걸어가면 30분이에요. 저는 걸어 다녔어요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영어 듣기 하고. 영어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영어 아직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알게 됐어요. 쟤는 왜 걸어가는 거지? 너 이렇게 왜 일찍 나가? 버스 시간 아직 멀었는데 저 걸어가려고요. 사람들이 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포레스트 검프에서 앞에 뛰어가니까 쫓아오는 것처럼 막 부장들도 줄줄줄 쫓아오는 거 좀 짜증나게 자꾸 나는 그래서 그건 바뀌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혼자 듣기 하고 싶은데 자꾸 말 거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지. 버스 타면 또 책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하다 포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만의 의식을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인 게 이게 그럼요. 팍 올라가면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하여튼 그때 퍼포먼스가 다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막 읽고 싶은 것도 다 읽고 돈도 잘 벌고 고가도 잘 나오고 왜 회사 그만뒀지? 인생 공부하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나누려고. 예. 왜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랑 함께 잘 살면 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단순하게 뭐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는 게 오래 있으신 분은 그냥 지하철에서 책 읽자. 이것도 습관 들 수 있거든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하철 독서를 하자. 이 독서의 맛을 들리면요. 이게 엄청난 핵심 습관이에요. 그다음에 삶을 바꿉니다. 좋은 거 하나 또 핵심 습관 말씀드리면 이거 고 작가님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글쓰기로 감정을 다스리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저한테 잘해주는 분이 100이면은 2명에서 3명은 희한한 분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그냥 제가 싫은가 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데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해요 저를.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진짜 한 개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제가 싫으신 거겠죠? 열이 받아요. 솔직히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레질런스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은 저 열심히 싸웠어요. 논리적으로 싸우면서 남는 게 없거든요. 데일 카네기에서 한 것처럼.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뭐 너무 묵과하지도 않아요. 헛소리 하면 또 시원하게 질러줘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무시하고 그런 글이 있을 때마다 그 글에 관한 에피소드를 글을 꼭 써요. 포스팅에. 그러면 글이 너무 잘 나와요. 왜냐면 그 공감 지수가 레벨이 달라요. 진짜. 맞아. 레벨이 달라서 막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한테 박사님 덕분에 도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극공감하고 갑니다. 깨닫게 되네요. 와 나의 분노가 생산적으로 바뀌었구나. 저는 그래서 어디 잡지 실린 적도 있어요. 그 분노로 쓴 글이. 네. 그러니까 저의 핵심 습관 요즘에 고 작가님이 알려준 거 글쓰기로 내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제 바로 회복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싹 잊혀져요. 어쩔 때는 진짜 한 방에 잊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조금 만약에 좀 더 하이 퀄리티한 습관을 들이고 싶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입니다.
그거는 학습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예. 글쓰기가 습관이 들면은 이거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논리력뿐만 아니라 어떤 장기 기억뿐만 아니라 예. 그 자기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거니까 생각과 논리를 표현할 줄 아는 거니까 뭐 이렇게 발전해서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회사 다 보고서 쓰거나 뭘 할 때도 논리도 글을 쓸 수 있어야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평소의 습관이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학습적으로도 좀 퀄리티에 다 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글쓰기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니까 내가 뭐 글쓰기 어떻게 써요?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없어요. 예. 최고의 습관인 것 같아요. 예, 쓰다 보면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 놈만 패자. 그 있잖아요. 그 넘버 3에서 대한국인 그 딱 그 뭐냐 강목 딱 적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이 한 놈만 패잖아요. 한 놈만. 근데 한 놈을 팼더니 주유소 습격 사건. 주유소 습격 사건 넘버 3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 너무 노티나 그치. 무슨 15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정신 차려서 고작가요. 우리 주 독자층이 20대 30대 아재구나.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되게 재밌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캐릭터가 골 때린 캐릭터가 있었는데 강목에 대한국인이라고 써져 있고 막 싸울 때 이 친구는 한 명만 패요. 그냥 한 명만 패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패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주변만 많이 쓰러져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딱 하나만 잡고 청소 아니면 뭐 운동 딱 하나만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은 66일 동안 쭉 해보시면 그걸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구나 시너지가 나는 거죠. 킹핀을 엎어뜨렸더니 2번, 3번 핀, 4, 5번 핀 나중에 스트라이커까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의 또 멋진 강연이 있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고 작가님한테 요즘에 문의가 좀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중에 독서 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독서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면 저희 책도 있고 또 인성 공부 하시면서 다방면에 독서 모임을 만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독서 모임 처음 만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모를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제가 3단계를 말씀드려요. 하나는 처음에는 과욕 부리지 마라. 처음에는 그냥 역시 현실적인 좋으시네요. 독서는 즐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모여서 무슨 발표를 하고 발제하고 토론하고 하면은 몇 차다 끝납니다, 여러분. 왜냐면 부담감 스트레스. 그렇죠. 처음 모일 때는 대부분 독서 초보자 한번 독서를 해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데 처음부터 너무 과제가 높으면 내가 하는 일도 힘들고 전공 공부도 힘든데 거기까지 힘들어야 되겠냐? 먼저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 모임은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책 읽고 책을 읽는 것만 체크하십시오. 그냥 책 읽는 거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서로 벌금을 낸다 할지 아니면 책 안 읽으면 뭐 과자를 사갖고 날지 다각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책 읽는 것만 체크하시고 모였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책 읽는 내용으로 그냥 노가리 까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편하게 모임에 친목을 도모하세요. 여기 핵심은 책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가 모임이 즐겁다. 이 모임이 즐거우면은 그야말로 그때부터 서로의 사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 좀 안 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3개월, 6개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 독서에 대해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서 독서가 덜 어렵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본격적인 독서 모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때는 토론을 하지 마시고 발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책이 한 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책 다 발제하기 힘들어요. 챕터를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최소한 담당 챕터는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끔. 좋네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발표를 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을 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진짜 발표 실력이 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할까? 질문 같은 것도 생각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한 챕터씩 발표를 하고 다른 분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잘 독서 모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그 발표를 한다는 거 요약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약만 하시지만
최소한의 요약과 자기 생각 하나 관점을 정도. 그렇지. 제시하는 거죠. 나는 어땠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요약은 이건데 나 좋았다.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다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왜 좋았는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어떤 책이랑 비교해봤는데 이 책은 이게 뭐가 그렇죠. 장점이고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3개월, 6개월 정도 이게 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슷한 류의 책이 나오면 할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건 틀린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서 근거도 되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챕터별로 나눠서 그 챕터를 발표하고 질문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고 어느 정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임에 있는 뭐 다양한 책이 있겠다 하는 모임도 있겠지만 어떤 모임은 뭐 재테크 모임이다. 어떤 모임은 뭐 우리가 마케팅 모임이다. 그러면 그 책 위주로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 토론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면은 우리 아시겠지만 그 신박스님 저랑 그냥 와서 얘기하잖아요. 1년 정도 하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하기는 그렇고 한 사람이 제가 우리 그 책으로 세상 읽기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 담당하고 그 책에서 풀어 쭉 얘기해 줍니다. 발표에도 상관없고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유 토론 같은 경우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좀 팀을 나눠가지고 너무 이게 많으면 토론이 안 되거든요. 5명 넘기지 말고 한 3-4명 정도 묶어가지고 자유 토론을 하고 이 정도 되면 이 독서 모임은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 팀장 같은 경우가 리딩 하시는 분이 뭐 팀원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아직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 그럼 침묵 오래 하셔도 돼요. 침묵으로만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책 읽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챕터별로 나눠서 발표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수준이 올라갔다. 그때는 책 한 권을 놓고 어떤 한 사람이 준비해서 발표를 하던가 한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 같은 경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토론할 때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한 4명 정도, 5명 조금 많은 것 같아요. 4명 정도까지 묶어가지고 토론하시면 정말로 그쯤 되면은 독서 모임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미치고 그 다음에 분기나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로 뭘 하시면 좋으냐면 번역가나 작가를 초빙하십시오. 그때 예의를 말씀드릴게요. 책은 각자 다 삽니다. 책을 각자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팬입니다. 여러분 책을 샀어요. 사인 받고 싶어요. 와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초울트라 뭐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닌 분들은 와서 같이 하셔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을 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책을 쓰는 계기부터 그때도 에피소드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책을 좀 다양하게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고 또 그 책이 어떤 거를 가야 되는 거라면 몸으로 체험하는 거라면 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미술에 관련된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유명한 사람의 그 그림이 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 그림이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무슨 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작품들이 온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국내에. 그럴 때는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접목식을 시키면 독서 모임이 다채로울 수밖에 없고 재밌을 수밖에 없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독서의 습관이 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 하신다면 토론 내용들을 한번 적어서 블로그에 올리시거나 뭐 온라인 카페가 있으면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이제 활용 점정까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막연했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은 좀 삶이 윤택해지는 그 독서 그룹 모임으로 제가 책에 썼지만 독서 모임은 그 자체로 탁월한 독서법이거든요. 잘만 이용하면은 그게 나에게 엄청난 독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제가 볼 때 항상 인생은 첨가인가 진짜 수강하는 거에 얻는 레벨은 잽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진짜 잽이 안 되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백날 첨강해봤자 시험 한번 보는 거랑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자체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발표해 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얼마나 그동안 남 욕하고 남 비판하고 그런 거는 쉬었는데 내가 발표한다는 게 얼마나 어버번지 진짜 깜놀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인풋과 아웃풋이 거리가 안드로 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인생의 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독서 모임은 제가 볼 때 뭐 부담 없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분기에 한 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 먹자 모임을 겸해서 난 진짜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징 모든 국민이 독서 모임을 한다. 야,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진짜. 네. 모든 모임이 술 모임이 아니라 네. 모든 분들은 네. 독서 모임에 다 가입해 있다. 야, 괜찮네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저는 몰랐는데 제 친구가 이제 영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영국은 지하철에서 그 핸드폰이 잘 안 터진대요. 그래요? 그래서 다 책을 본대요. 아, 나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지하철 다 통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진짜 장난 아니네. 그렇게 국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그게 그래서 다 책 보고 신문 보고 그러면은 뭐 할자를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아 그래도 다운로드 받아서 오락은 하겠구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있네요. 못 맞겠네요. 제 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 그래서- 정도 해서 예. 예, 오늘은 마무리 마치고 짓는 걸로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그 이제 성장 스토리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 주도 한번 광고 드렸지만 예. 저희 이제 스토리 펀딩 예. 하는 거 저희가 그 보육원 아이들 예. 책 보내드리고 책 보내주고 그 책 읽어주는 이게 음. 미취학 아동들 네 맞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어린 친구들 글을 못 읽는 친구들 그 활자에 노출시켜준 그 흑수저의 핵심 그 키는 그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렸을 때 교육 그게 다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간극을 좀 줄이고 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꿈꾸고 그 다음에 예. 아이들도 도와주지만 양질의 알바로서 대학생들에게 좋은 알바자리 최저시급 2배 가까운 예.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방법을 말했겠지만 뭐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해주시면 전 10억 모였으면 좋겠는데 없으신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쿠폰 쓰기라 그래서 카카오톡에 공유를 하면은 무료로 그 여러분이 500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5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공부 독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10만인데 이게 만약에 25만 이게 2,500원씩 하면 2억 5천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육원 100개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저는 좀 그렇게 거의 전국적 커버가 가능한 게 기적 되는 같은 거죠. 일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이렇게 하고 저희 팟캐스트 애청자분 중에 이제 책 추천하신 거 네. 아마도 다음 주나 다다음 예, 주에 예. 저희가 그 박사님 저가 읽고 한번 읽고 중요한 포인트 한번 또 나눠보도록 또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마찬가지로 꼭 인생 공부에서 이런 자기계발서나 이런 공부법 책이나 뭐 아무튼 관련된 거 예.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거 있으시면 언제나 언제든지 기탄 없이 알려주시면 기탄 없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엄청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